접니다. 이 사진을 보고 저희가 언니랑 많이 닮았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예, 저희 집은 딸만 넷인데 다들 많이 닮았어요. 네, 닮았고 지금 현재 일진 커뮤니케이터 저희 아버지 회사입니다. 저희 2세 경영을 하고 있고요. 거기 경영지원부 부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성남시에 위치하고 있고요. 또 회사가 베트남에도 또 단독법인 출자하고 있고요. 또 유통회사로 김천에다가 또 단독법인 회사를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뭐 만드는 회사냐면요. 일진 커뮤니케이터는 이런 시동 모터에 들어가는 제품을 만들어요. 정말 안 어울리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기업 수의 98%가 중소기업입니다. 그 정도로 요즘 이제 스펙을 쌓아서 대기업에 많이 가려고도 하는데 사실 중소기업 많이 어려워요. 왜냐하면 인재들을 만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3P를 만나서 이 바인더라는 거, 하나만 펴주셔도 돼요. 제가 3P를 만나서 이 바인더, 자기 관리하는 거를 만나면서 내가 개발을 하고 내가 내 자신을 성장시키지 않으면 이 조직을 성장시킬 수 없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대기업이 절대 도와주지 않아요. 국가에서 중소기업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 발로 제 돈 들여서 공부를 하고요. 직원들도 각자 개발 역량 높여서 하려고 하는 기업이에요. 이런 제품들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귀한 시간을 주셨기 때문에 조금 스피디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백만장자 마인드라는 책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읽은 책이거든요. 토마스 제이 스탠리 박사가 쓴 책인데요. 백만장자. 여러분 이 백만장자 어떠세요? 마음에 좀 드세요? 마음에 든다. 난 별로다. 하지만 돈은 좋죠. 돈은 좋아요. 백만장자는 별로지만 돈은 좋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하지만 되게 건전한 책이었어요. 이 내용에는 백만장자, 미국의 백만장자가 어떻게 백만장자가 됐는지 과학적으로 분석한 책이에요. 어떤 학교를 나왔는지, 재산이 얼마큼인지, 어떤 와이프가 있는지, 가족관계, 이런 학력, 이런 걸 쭉 분석한 책인데요. 그 내용에는 1위부터 3위까지 성공 요소가 딱 되어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 좀 해당 사항 있으세요? 보이시나요? 뒤에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요. 조직력이 있다, 자기 직접 운영한다, 전문성이 있다, 지능지수가 높다, 친화심이 두껍다. 그런데 보면 1위에서 5위까지가 빠져 있어요. 여러분 궁금하시죠? 과연 백만장자가 1위부터 5위까지가 왜 빠져 있나? 지금부터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마스 제이 스탠리 박사가 얘기한 백만장자 마인드에서 백만장자가 되는 5가지 요인. 5번째는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일한다입니다. 백만장자가 벽돌을 하나 쌓아 올렸다는 게, 그것도 성실하게. 그 다음에 자기 하는 일에 대해서 충분히 몰두를 한 사람들입니다. 자, 그럼 4위는요? 내조 외조를 잘해주는 배우자가 있다. 여러분들은 미국에 사니까 이 내조 외조 잘해주는 이 정치인이라든지 그런 사람들 보면 내조 외조를 잘 못하면 바로 인기가 추락하는 케이스를 많이 보시잖아요. 근데 한국은 이게 되게 센세이션합니다. 그래서 내조 외조를 잘해주는 배우자가 백만장자의 4번째 순위에 올라와 있고요. 3번째는 다른 사람과 잘 어울린다. 독불장군이 아니라 남하고 잘 커뮤니케이션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리더십 있고 백만장자가 될 수 있는 3위라는 거죠. 다르게 얘기하자면 우리나라에는 DID라고 해요. DID가 뭐예요? 학생들 하세요? 들이대. 진짜예요. 요즘 세일즈 이런 데도 되게 삭막하잖아요. 먼저 들이대야 됩니다. 먼저 명함 나눠주고 먼저 옆에 있는 사람한테 악수하고 인사하고. 미국은 그런 사회지만 한국은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도 보시면 이제 사원 만나면 명함도 주시고 이제 충성명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1, 2위가 빠져 있는데 1, 2위는 공동 1위입니다. 자, 첫 번째 1위는요. 모든 사람한테 정직하다. 저는 이거 딱 보고요. 너무 놀랐어요. 허걱했어요. 정직이라는. 자, 우리나라 얘기를 제가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나라의 그 하나기업 이름은 모르겠어요. 하나기업 회장님께서 아들내미 때문에 청계산에 올라가셔가지고 밤 깊은 날 뭔가 일을 벌이셨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내용 모르세요? 네. 아들이 사고를 쳤는데 그걸 못 본 아버지가, 이 대기업 총수가 조폭을 불러다가 청계산에 그렇고 무릎 꿇어 한 다음에 막 때렸어요. 그럼 그게 이제 발각이 돼가지고 사회봉사문명 떨어졌거든요. 그게 이제 코미디 드라마에서도 이렇게 재밌게 비화되고 했었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백만장자가 정직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여러분, 사람을 이렇게 그릇에다 표현을 하는데요. 여기 아주 소박하지만 깨끗한 그릇이 있어요. 한데 여기는 아주 화려해요. 너무 화려해요. 갖고 싶어요.
하지만 누가 썼던 그릇이에요. 여러분 어디다 밥을 드시겠어요? 누가 썼던 그릇에 쓰시겠어요? 아니시죠? 그렇죠? 깨끗한 그릇에 쓰시죠? 바로 사람이 그렇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자, 그러면 마지막 하나가 남았겠죠. 왜 남겨놨을까요? 제일 중요하니까 남겨놨겠죠? 자, 정의 1위는 자기 관리가 철저하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백만장자 그냥 될 것 같고요. 백만장자 그냥 망나니로 있을 것 같은데요. 자기 관리가 철저하다. 자, 백만장자가 대교에서 가는 길도 자기 관리를 잘해야 되지만 탑에 있어서 유지하는 것도 자기 관리를 유지하는 것도 대단한 일인 거예요. 한번 보죠. 타이거 우즈 다시 복귀했죠. 2년 만에 아주 그냥 요즘 좋은 소식이 나더라고요. 2년이나 공백 기간 동안 엄청나게 힘들었죠. 왜 그랬죠? 뭐 때문에 그랬죠? 섹스 스캔들이 있었죠. 바로 추락하죠. 한국으로 가볼까요? 뭐 어려운 사람 얘기 안 할게요. 개그맨 신정환 씨 아세요? 네, 신정환 씨 왜 그렇게 됐어요? 잘 나갔잖아요. 도박했죠. 아, 도박까지 하는 거 괜찮아요. 우리가 어디에 실망했어요? 거짓말했잖아요. 그렇게 잘 탑으로 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추락하는 거예요. 정치인은 이루 말할 것도 없고요. 자기 관리가 철저하다는 게 백만장자의 첫 번째라는 거예요. 정말 엄청난 센스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기 관리를 못해서 철저하게 망가진 실패한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로또 좋아하세요? 로또들 좀 사세요? 안 사세요? 사시는 분도 있고 안 사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가끔가다 로또를 삽니다. 네. 하지만 여기 내용을 볼까요? 자, 제네스 파커와 코니 파커는요 2,500만 달러 잭팟을 터뜨렸대요. 근데 그 대신 16년간 유지됐던 부부 사이가 멀어졌대요. 멀어졌다는 얘기가 아니라 아예 이혼했다는 얘기죠. 그 어떤 당첨자는요 자기 손녀가요 약물 과다 복용해서 사망을 했고요. 또 부인이 이혼했고요. 난리가 났습니다. 이 집안이 파탄이 됐어요. 왜 복권에 당첨됐을까요? 왜 로또에 당첨됐을까요? 집안 망하려고. 자, 이분은요 세계 최고 복권 당첨자예요. 우리나라 돈은 얼마냐? 3천억 원. 엄청난 돈을 당첨했는데 이 사람이요 5년 만에 당첨했는데 5년 만에 깡통을 찼대요. 도대체 이 돈을 쓰려면 어떻게 쓰고 다녀요? 뿌리고 다녀야 될 것 같아요. 하루 종일. 근데 이분이 깡통을 찼는데 왜 깡통을 찼느냐? 자, 세금을 공제하고도 우리나라 돈은 1,000억 원이라는 돈을 쥐었는데요. 도박에 손을 당연히 냈고요. 당첨금 탕진하고 음주운전하고요. 술 지배인 폭행 사건으로 연행되고요.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5년 만에 깡통을 찼습니다. 자, 이거 무슨 얘기일까요? 아무리 기가 막힌 행운이 와도 자기 관리가 안 된 사람한테 행운이 온다 한들 그걸 지켜내지 못하면 전보다 더 못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는 이 대목을 보고 여러분한테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 자녀분 계시죠? 대부분 이제 어머니 모이시니까요. 자녀분한테 뭔가 남겨주고 싶으신가요? 유산을 좀 남겨주고 싶으세요? 땅을 남겨주고 싶으세요? 자, 자기 관리가 안 된 아이들한테 뭘 남겨주시려고 하시는 거죠? 다시 반문하자면 자기 관리가 되는 법을 먼저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유산을 남겨주셔야 되지 않은가라고 저는 시사를 합니다. 셀프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제가 오늘 이제 여기 미국까지 올 생각은 못했지만 영어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제 발음은 여러분 신경 좀 끊어주시고요. 네, 셀프라는 단어가 나왔대요. 셀프, 우리 그 한국에서 유치원생들한테 자, 셀프가 무슨 뜻이니? 라고 얘기하면 애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셀프 서비스, 비슷하겠어요. 물이요, 그래요. 왜 물 뜯어 먹을 때 셀프 서비스라고 하니까 애들이 워터인 줄 알아요? 물인 줄 알아요? 자, 제가 셀프라고 얘기했는데요. 자, 셀프는 요즘 화두예요. 어디 가나 화두죠. 자기 개발, 자아 찾기, 내면 나를 찾아서, 내 안에 나를 찾아. 이런 것들이 많이 지금 화두거든요. 한국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셀프 리더십, 셀프 매니지먼트,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나의 관리에 대한 것들이 쭉 화두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반적으로 오늘 말씀드리는 건 자기 관리예요. 그래서 셀프 매니지먼트에 대해 전반적으로 말씀드릴 건데요. 자, 셀프 매니지먼트입니다. 여러분 후진국 있죠? 특히 북한. 북한은요, 이 전투라는 말을 많이 써요. 자, 뭐 벼베기 전투, 모순기 전투, 무슨 삼천리 전투, 맨날 전투래. 걔는 맨날 전투야. 몰라요. 김정일을 죽었는데도 전투를 하려는지. 자, 그런데 선진국은 전투 대신요, 전략을 쓰고요. 전략이라는 단어보다 경영을 씁니다. 세계 500대 기업, 글로벌 기업 500대 기업 중에 192개가 미국 기업이에요. 3분의 2가 미국 기업입니다. 여러분 주위 아시죠?
G라는 그룹이 우리나라 30대 그룹보다 총 시가총액이 더 많아요. 우리나라보다 더 많은 자산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햄버거 하면 어디가 생각나세요? 햄버거, 맥도날드, 네. 도너츠 하시면 던킨, 여기 똑같군요. 한국이랑 아이스크림, 베스킨라빈스, 커피 하면 스타벅스, 콩다방 다 나오지만 스타벅스 나옵니다. 얘네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저는 지금 너무 놀라워요. 한국도 똑같이 얘기하거든요. 미국 안에도 똑같아요. 얼마나 많은 커피점이 있고 얼마나 많은 도너츠가 있는데 이렇게 똑같이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바로 단일 품목으로 세계 시장을 석권했다는 거예요. 하나의 품목으로. 자, 그러면 여기 맛있는 떡볶이가 있어요. 맛있죠? 여러분 좋아하세요? 저 떡볶이 너무 좋아하거든요. 너무 사랑하는데 떡볶이, 참 신당동 떡볶이, 무슨 할매 떡볶이 많습니다. 근데 왜 이게 세계적으로 석권을 못하냐 이거죠. 우선은 매뉴얼이 다 달라요. 그죠? 서울 신당동에서 먹는 거 다르고요. 저기 부천에서 먹는 거 다르고 저기 부산에서 먹는 거 다 달라요. 그죠? 같은 맛을 먹는 거. 또 우리가 또 장사가 잘 돼요. 자, 떡볶이집 잘 소문이 났어. 그럼 뭘 만들어요 여기다? 뭐 좋아하죠? 떡볶이만 시키지 사실 안 드시잖아요. 오뎅, 그쵸? 오뎅 시키시죠. 예. 또 순대 좋아하시죠? 순대. 네. 튀김 뭐 이런 거. 자, 맥도날드 장사 그렇게 잘 됐는데 빈대떡 장사 안 하고 싶었을까요? 그죠? 피자 사업 안 하고 싶었을까요? 얘네들은 바로 경영, 포커스 경영을 했다는 거예요. 경쟁국들은 경영을 한 거예요. 우리나라는 뭘 했죠? 장사를 한 거예요. 경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경영이라는 얘기를 많이 드릴 건데요. 경영에는 자진 경영, 조직 경영, 사회 경영, 세 가지 경영이 있습니다. 여기엔 우선순위가 있어요. 자신, 조직, 사회 경영 우선순위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많이 보던 게 빨갛게 나오네요. 여러분 웃으시는 분들은 벌써 알아채. 이게 어머니 뭐 하는 순서인가요? 비풍청? 뭐죠? 이게 뭐 하는 순서죠? 그렇죠 어머님. 그렇죠 어머님. 그렇죠 어머님. 버리는 순서죠. 자, 보수도에도 버리는 순서가 있어요. 한자로 수신, 제가, 치국, 평천화. 평천화를 위해서 몸을 닦고 제가하고 치국하면 평천화. 철저하게 이것도 순서에 입각한다는 얘기예요. 자, 제가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벽돌을 쌓는데 뭐가 먼저였죠? 자신 경영. 그 다음에 조직 경영, 사회 경영. 자신 경영이 안 되는데 사회 경영이 되겠냐는 거죠. 이 그림이 그걸 나타내줘요. 자, 제가 오늘은 경영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오늘 경영이라는 말 많이 써요. 제가 아무래도 회사에 있다 보니까 경영을 많이 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자식을 키우고 자식이 어느 정도 경제학, 경영학 정도는 알고 가야 되잖아요. 특히 미국은 그걸 되게 중요시하죠. 아이들 어떤 돈의 관리라든지 아이들이 자기 일을 투자하고 이런 것도 아이들 관리하게끔 미국에서 많이 시킨다고 알고 있는데 경영에 대해서는 어머니들이 좀 이렇게 마인드가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과연 경영자란 누구냐 이거죠. 자, 여기 경영자라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봐요. 난 경영자다. 아무도 나는 뭘 운영하니까 경영자다. 여기 아무도 없으시군요. 저기 아까 국장님 같은 분은 경영자? 리더? 대부분 우리가 어떤 CEO나 리더나 뭐 이런 사람들 우리가 경영자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경영자의 정의를 다시 말씀드리면 지식근로자, 그러니까 널리지 워커라고 해요. 두뇌를 쓰는 사람, 그 사람을 다르게 얘기하는 프로페셔널을 모든 총칭은 경영자라고 해요. 근데 어머님이 아직까지는 마음에 안 와닿죠. 이게 뭔 소리야. 그냥 경영자 두뇌 뭐 어찌고 뭐 어쩌라는 거 생각하는데 제가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 지식근로자, 경영자는 바로 지식근로자고 프로페셔널인데 이거에 대한 개념이 잘 없어서 톰 피터슨이라는 사람이 이걸 샘플 딱 하나 잡아들이면 사람들이 이해하겠다는 사람을 표본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딱 한 사람은 이 사람이 지식근로자입니다, 경영자입니다 딱 얘기했던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리츠 카튼 호텔 샌프란시스코에서 일하고 있는 버지니아 아주엘라는 청소부를 해줘요. 이분이 룸 클리너, 그러니까 룸 청소하시는 분이에요. 거의 20년 동안 열심히 성실껏 일하셨던 분인데요. 이분이 어떻게 지식근로자냐. 이분은요 그냥 일을 안 하시는 거예요. 자기 일을 1단계, 2단계, 3단계, 20단계로 쫙 나누신 거예요. 그 룸을 청소할 때. 그러다 보니까 1시간 일할 때 40분이 줄더라는 거죠. 거기서 끝났을까요? 아니에요. 아줌마도 써봐. 이거 시간 절약돼. 좋은 거야. 너도 써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매니저가 이걸 발탁을 해가지고
원가 절감을 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리츠카트 전 세계 리츠카트 호텔에 다 적용을 해서 수백억의 원가 절감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지식근로자의 정형이라는 거예요. 자, 지식근로자는 가방끈 길다 짧다 상관없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지식근로자는요. 현장 지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배추를 키우는 일을 하십니까? 아이를 키워요? 아니면 뭐 세일즈를 하세요? 아이를 가리키세요? 미술을 가리켜요? 물건을 파세요? 그걸 제대로 잘 알고 업그레이드는 현장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두 번째는 지식화. 지식화라는 얘기를 다르게 얘기할게요. 이게 한글이고 한자다 보니까 여러분 어려우시는데 지식화는 뭐냐면 여기 책이 있어요. 자, 이 책은 이 저자의 머릿속에 있었던 거죠. 근데 머리에만 있으면 지식화가 안 돼요. 뭐로 했죠? 텍스트로, 문자로 암묵지였던 거를 가시화시킨 거죠. 형식지화시킨 걸 지식화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나 다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아까 버지니아 아주르마 같은 경우에도 혼자 한 게 아니라 그거를 매뉴얼화 시킨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 그거를 전파하셨죠. 혼자만 독식하셨어요. 아니죠? 전파하셨어요. 이런 지식근로자의 특징이 있다. 그러면 진짜 벽에 못 받는 일 하는 일 아니시면 여러분은 다 뭐다? 지식근로자, 경영자라는 거예요. 자, 이제 경영자의 느낌 아셨어요? 네, 우리는 내가 이 특징을 가지고 있으시면 경영자이신 거예요. 자, 커뮤니케이션 스타일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여러 가지 성격 유형은 여러 가지로 나누는 게 있어요. MBTI, 애니어그램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커뮤니케이션 스타일을 준비해봤어요. 사람 스타일을 네 가지 형태로 하는데 액션 타입, 프로세스 타입, 피플, 아이디어 타입이 있대요. 자, 예를 들게요. 저 여기 회사예요. 회사인데 사장님 이럽니다. 야, 오늘 날씨도 더운데 말이야. 오늘 야외 갈까? 그래요. 오, 예 사장님 하고 벌써 문을 여는 사람이 있어요. 열고 나가려고 그래. 그런 사람이 액션을 해요. 근데 그런 사람은 좀 앉아봐. 볼펜과 종이를 꺼내요. 계획부터 짜야지. 어디 갈 건데? 우리 돈도 예산도 하자. 그런 분이 프로세스 타입이에요. 근데 그 옆에서 난 누구랑 가지? 어떻게 보내지? 하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그 다음에 거기서 갑자기 찬물을 확 끼얹는 사람이 있어요. 사장님 근데 왜 가요? 이런 사람이 바로 아이디어예요. 자, 액션형 타입은요. 사실의 근거를 주고요. 프로세스는 방법, how, 피플형은 who, 사람의, 아이디어는 why, 이유의 근거를 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프로세스와 피플형을 제가 두 개만 가져볼게요. 어느 부분이 생산성이 더 높을까요? 생산성이라는 건 뭔가 부가가치를 많이 끌어온다는 얘기거든요. 피플 타입이 생산성이 좋을까요? 프로세스 타입이 좋을까요? 어떤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생산성이? 예, 맞습니다. 프로세스 타입이 당연히 꼼꼼하고 계획적이고 분석적이고 하니까 당연히 성과가 좋을 수밖에 없겠죠. 예, 일을 잘해요. 예, 맞겠죠?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프로세스 타입은 뭐다? 유럽과 미국인들이 프로세스 타입이 70%예요. 그러면 한국은 어떠냐? 피플형이에요. 좀 이해되세요? 우리나라 저기 정에 울고 정에 웃고 좀 그러잖아요. 약하잖아요. 그래서 늘 언제나 끌려다니잖아요. 말끔하지 못하잖아요. 그죠? 그 이유가 우리나라에서는 잘못된 게 아닙니다. 이런 유형이에요. 근데 이 유형을 보고 사람들이 뭐야 이러니까 우리가 별로야 이게 아니라 자 감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감성이 풍부하니까 프로세스만 키우면 되죠. 어렵습니까? 배우고 습득하면 되죠.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자, 하지만 염두에 둘 게 뭐냐? 피플보다 프로세스 타입의 생산성, 일할용 저희가 높다라는 거예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체계적이고 분석적이어야 되는 거죠. 자, 여기 뭐 그래프를 보실까요? 이 그래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요. 일본하고도 차이가 나요. 자, 여기 보면요. 일리노이에 시카고 대학이 있습니다. 시카고 대학을 제가 저희 여동생, 막내 동생이 살고 있었는데 여기 대학을 못 가봤어요. 근처리만 왔다 갔다 했는데 시카고 대학을 좀 준비했는데 록펠러가 이제 이렇게 재단이 투자해서 만든 학교라고 하네요. 130년 정도밖에 안 됐대요. 근데 되게 고풍스러워요. 깜짝 놀랐어요. 저도 사진을 누구한테 받은 건데, 정말 이런 데서 공부하면 공부할 맛 날 것 같아요. 분위기가. 그런데 여러분, 이런 시카고 대학이 노벨 수상자가 몇 명을 발출했는지 아세요? 자, 마시는 분한테 제가 선물을 드릴게요. 선물 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은혜가 경품 좋아하잖아요. 자, 몇 명을 배출했을까요? 시카고 대학에서. 자, 몇 명? 33? 100명? 33보다 경영자는 작습니다.
누구? 75 말고. 78. 손 주세요. 마지막. 84. 네? 83. 83. 네, 84입니다. 자, 어머님한테 네, 선물 좀 전해주셨어요. 예. 후사가 선물이 비교 약해요. 좀 막 튀어나옵니다. 84명을 이걸 수상을 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나라 몇 명 나왔어요? 선물이요? 한 명. 선물? 아, 어머니 선물이 약하시구나. 조금 더 어려운 문제 나오는데. 한 명 나왔는데 그게 어떤 문학이나 어떤 논문이나 이런 게 아니죠. 평화상. 그죠? 그것도 돌아가셨어요. 김대중. 그러면 여기서 시사하는 게 뭐냐. 한 국가가 한 대학을 따라잡지 못하다는 얘기죠. 그죠? 깜짝 놀랄 일이죠. 이거를 시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냐. 이게 이제 조선일보에서 나온 건데 미국보다 우리나라가 인구가 한 5분의 1밖에 안 될 거예요. 그런데 지식국력은 미국이 17분의 1이래요. 우리나라 서울대학생들이 내는 논문이요. 미국의 17분의 1도 안 돼요. 걔네들. 결과치가. 그럼 여기서 우리가 좌절하자? 우리나라 안 되니까 우리 맨날 피플령이고 웃고 울고 막 이러고 있다가 그래 좌절하 그 얘기가 아니라요. 희망을 갖자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골드만삭스 많이 들어보셨죠? 여기 연봉이요. 초입생이 5억이에요. 5억. 이 사람들이 어떤 데이터를 내놨냐면요. 2050년에 세계 2위의 우리나라 9국이 된대요. 2050년 여러분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자, 40년 뒤를 생각하시면 너무 먼 얘기인가요? 아주 반만 줄이죠 뭐. 2025년 우리나라 몇이 되실 것 같아요? 한 3위는 돼야 되지 않겠어요? 저는 오늘 이런 공부를 하면서 된다고 봐요.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는. 그런 자질이 있어요. 유대인보다 더 뛰어난 자질이 있다고 봐요. 우리나라 사람 되게 똑똑하거든요. 딱 감각이 있거든요. 감성적이거든요. 그게 바로 우리한테 힘이 돼요. 자, 그럼 25년도에 우리가 3위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자, 저거 골드만삭스니까 별로네라고 할 수 있지. 그렇지 않습니다. 또 도이치뱅크, 독일의 도이치뱅크도 뭐라 해야 되냐면 30년 이내에 우리나라가 독일을 따라잡을 거래요. 제가 볼 땐 지금 유럽 경기를 보면 따라잡고도 나와요. 벌써 따라잡았죠. 잡고 있습니다. 희망을 갖자는 얘기예요. 제가 그래도 제가 이 바인더를 쓰고 있는데 저희 생명과 같은 저희 바인더를 쓰는데 이 바인더가 이름이 3P 바인더거든요. 왜 3P야? 무슨 뭐 3보도 아니고 3P야 이러시는데 3P 컨셉을 잠깐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3P에는 세 가지 P가 나오기 때문에 3P입니다. 자, 프로. 아까 말씀드렸죠? 프로라는 게 경영자 지식근로자. 자, 퍼포먼스. 성과를 내야 돼요. 자, 프로는요 성과로 얘기해요. 박지성이 나 훈련 중간에 어려워가지고 나 경기 못했어. 이런 불평불만한 거 들어보셨어요? 김연아가 나 엉덩방아 너무 많이 찍어가지고 요번에 경기 안 좋았어.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무조건 결과로 얘기했어요. 몇 골 넣었다, 몇 점, 몇 승, 몇 패 했다. 결과로 얘기해요. 성과로 얘기해요. 그런 것들을 내기 위해서는 프로세스, 지금 계속 프로세스를 얘기하잖아요. 프로세스를 뭔가를 건드려줘야 돼요. 이걸 할 수 있게. 그게 바로 시스템과 프랙티스가 있는데 여러분 시스템 하면 시스템? 에어컨 시스템밖에 모르는데 이러세요. 시스템은요. 뭔가를 한 번에 딱 주면 확 바뀌는 거. 행동이 확 바뀌는 거. 예를 들어 아이가 청소를 안 합니까? 아이를 청소할 수 있게 할 수 확 바뀌는 거. 뭔가를 제시해 주셔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칭찬 카드 만들어서 칭찬 10개 스티커 해놓을 테니까 감추면 너한테 몇 달러 주겠다. 아이가 이제 뭐 주구장창 그걸 한다든지 뭐 좋아, 닌텐도를 좋아한다, 뭐 게임기를 좋아한다. 아이들이 하거든요. 행동이 바뀌거든요. 그러면 시스템이라도 뭐 실리로 이런 게 있어요. 너무 가속을 한다. 그럼 가속 방지 카메라 달는 거죠. 그럼 거기서 속도를 줄이죠. 그래 바로 시스템입니다. 자, 프랙티스는 뭐냐? 연습이죠. 훈련이죠. 우리나라 사람 훈련 지질나기 싫어해요. 저도 싫어합니다. 하지만 어머니 3, 3은 뭡니까? 3, 3은 9. 왜 나와요? 연습했으니까. 진짜 우리 어렸을 때 매 맞아 가면서 자로 맞아 가면서 연습했잖아요. 그래 재밌는 게 이런 연습되는 게 어른이 되면서부터 연습 기간이 줄어들어요. 거의 안 하세요. 연습을 안 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연습을 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성장할 동안 우리 삶에 연습을 얼마 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볼 때 구구단에 연습한 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많이 연습한 게 없어요. 그 다음에 한 가지 이가 빠져있는데요. 나머지 하나는 바인더예요. 이 바인더가 이 프로세스 이노베이션 혁신의
툴이 될 거다. 그 바인더 안에는 시간, 기록, 목표, 뭐 지식, 업무 관리가 하나로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렇게 갈 수 있다라는 컨셉을 가지고 가세요. 이 정도만 알고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기록하시죠? 여러분들 막 기록하세요. 네. 제가 이제 이렇게 선물을 드리니까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너무 기분이 좋아요. 왜냐면 저는 기록하는 걸 너무 싫어하는데요. 어떤 애가 되냐면 기록 볼펜 같은 게 좋으면 기분이 좋더라고요. 여러분 그 볼펜 마음에 드세요? 아직 안 써보셨나? 제가 찾은 것 중에 제일 잘 나오는 볼펜이고요. 101,000원이에요. 이게 뭔 소리야? 101,000원이라니까요. 그 안에 심이 3개가 있는데 심 하나가 1,000원이에요. 예, 101,000원인데 하여튼 볼펜이 되게 상당히 좋습니다. 근데 안타깝게 우리나라 게 아니라 일본 거예요. 근데 되게 좋아서 제가 여러분들께 선물을 했고요. 자, 여러분 기록을 열심히 하시는데요. 기록도요. 잘하면 기술이고 노하우고 직접 재산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기록을 왜 하세요? 자, 둘 중에 하나. 자, 잊지 않기 위해서 메모한다. 잊지 위한 메모다. 어떤 걸까요? 네? 잊지 않기 위해서? 두 개 다. 네, 이제 2개 다 맞히고. 또, 저는요, 잊기 위한 메모라고 생각해요. 자, 잊기 위한 메모를 하나씩 실례를 말씀드릴게요. 자, 아인슈타인을 인터뷰하던 기자가요, 집 전화번호를 물어봤대요. 아인슈타인한테 집 전화번호가 어떻게 되십니까? 했더니 아인슈타인이 이렇게 했대요. 집 전화번호 같은 건 기억하지 않습니다. 적어두면 쉽게 찾을 수 있는 건 뭐하러 기억합니까? 그러면서 수첩을 꺼내서 그걸 보여주는 그 얘기가 뭐죠? 자기는 작은 거 하나 어디에 투자한다고요? 논문, 그죠? 연구, 거기에 투자하겠다는 거죠. 여러분 별로 실감이 또 안 나시죠? 적자생존. 여러분 적자생존이 한자인데 무슨 뜻이죠? 환경에 적응하는 종이 살아남는다? 요즘 바뀌었어요. 적는 자가 살아남는다. 이거는 한국의 트렌드로 쫙 지금 돼 있어요. 메모 기술의 왕, 메모가 되는 거, 세계적인 메모가 난리가 나 있거든요. 여러분 적자생존 이제 그거 잊어버리시고요. 적는 자가 살아납니다. 적어야 됩니다. 박세리. 박세리가 LPGA에 우리 여자 최초로 1위했죠. 그래서 인터뷰로 따로 또 갔어요. 자, 박세 선수. 어떤 게 제일 미국에서 인상적이셨어요? 딱 근데 박세리 선수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그것은 메모하는 습관입니다. 나의 스승인 레드베터는 모든 것을 메모하십니다. 새로운 필드의 코스, 주의해야 할 지역, 마음을 편안하게 만드는 음식점, 또 편히 쉴 수 있는 숙소, 그다음 동료와의 교제, 그다음 플레이 중인 매너와 제스처들을 다 기록합니다. 그의 섬세한 기록이 나의 이런 성적을 이루게 했다고 해요. 레드베터 내가 알기로는 되게 콧대 높은 코치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자기의 제자를 위해서 뭘 했다고요? 적었다는 거예요. 메모를 했다는 거예요. 메모방. 메모방은요, 그냥 메모만 한다고 하는 게 메모방이 아니고요. 단순 기록을 넘어서 그 정보를 수집하고 능력이 뛰어난 자를 메모방이라고 해요. 링컨, 에디슨, 안철수, 이병철, 이병세 다 이 사람도 메모방이에요. 누구나 다. 뭐 이건희도 마찬가지고요. 웬만해서는 다 메모방이에요. 아이디어가 있다면 다 적어놓고 분리수거 해놓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은 헐리우드인데요. 이 배우는 캐나다에서 넘어왔어요. 캐나다에서 넘어왔는데 아마 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늘 삼류 배우로서 전전긍긍하다가 돈도 못 벌고 힘든 나날을 보냅니다. 캐나다에서 LA로 넘어와서. 그러던 분은 늘 빵 조각, 햄버거 조각으로 살고 화장실에서 샤워하고 차에서 자고 자요. 그러던 그가 헐리우드 저 언덕에 올라가서 자기야 수표를 꺼내요. 그런데 자기 앞으로 5년 뒤에 자기 앞으로 발행되는 자기 수표에 얼마나 쓰냐면 $10,000,000를 씁니다. 그런데 바로 5년 뒤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1,700,000,000을 벌어들여요. 다 이 사람이 누굴까요? 짐 캐리. 깜짝 놀랐죠? 이렇게 밝은 사람이, 이렇게 긍정적인 사람이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 이 사람은 자기가 좌절할 때마다 자기 수표를 자기가 꺼내봤다고 해요. 그래서 바로 5년 뒤에 골든글로브 시상식에 나무주연 타고요. 그 배트맨인가 저걸로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출연료로 받았던 거예요. 어느 초등학교의 일기장입니다. 초등학교 일기장. 자기 꿈에 대해서 한 소리가 10년 뒤를 내다보며 글을 써요.
이 소녀는 아침 6시가 되면 머리를 곱게 되고 트레이닝으로 가고 새벽 6시에 어저께 새벽 6시에 버스를 기다리고 그리고 어디로 갔냐? 아이스링크장으로 가요. 그녀가 바로 김연아입니다.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우리 김연아 선수는 진짜 어린 나이도 담대하죠.